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는 인류의 가장 오래된 학문 중 하나인 수학, 바로 그 심장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주 거대한 변화에 대한 겁니다. 인공지능이 과연 수학의 미래를 어떻게 그려나가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술세기 동안 아주 고차원적인 수학은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영역, 그러니까 추상적 사고의 정점처럼 여겨졌잖아요. 그런데 만약 그게 더 이상 사실이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변화가 정말 극적이지 않나요? 불과 2022년 말만 해도 챗GPT가 간단한 수학 문제 앞에서 쩔쩔매던 게 엊그제 같은데 2026년 초가 되니까 AI가 인간 연구자 수준의 새로운 정리를 증명하기 시작했어요. 4년도 채 안 되는 시간 만에 AI는 수학계의 조롱거리에서 최고 연구자들의 진짜 파트너이자 또 무서운 경쟁자로 확 떠오른 겁니다. 이게 그냥 어려운 방정식 몇 개 푸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AI가 새로운 수학적 발견을 해내는 핵심적인 능력 두 가지를 모두 갖추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는 컴퓨터가 단 하나의 오류도 없이 검증할 수 있는 아주 엄격한 형식적 증명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인간 수학자들이 서로 아이디어를 주고받듯이 직관적으로 풀어내는 비형식적 논증인데요. 놀랍게도 AI가 지금 이 두 가지를 다 해내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게 실제 현장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을까요? 2020년 초에 있었던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이게 바로 새롭고 또 때로는 좀 불안하기도 한 이 파트너십이 어떤 건지 아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자, 이 슬라이드를 보면 AI가 수학계에 들어오는 방식이 완전히 두 가지 얼굴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왼쪽은 인간과의 협력, 그리고 오른쪽은 인간과의 경쟁이죠. 이 두 사례가 앞으로 우리가 마주할 미래를 좀 암시하는 것 같아요. 우선 협력의 사례부터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팀이 있었어요. 대부분 젊은 연구원들이었죠. 이분들이 인간 수학자가 내놓은 아주 눈부신 증명 하나를 컴퓨터가 검증할 수 있는 형태로 정말 한 땀 한 땀 힘들게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새로운 디지털 도구까지 직접 만들어가면서요. 그런데 말이죠. 이들의 노력이 거의 2년 가까이 이어지던 어느 날 메스 주식회사라는 회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가우스라는 자기네 AI로 그 작업을 하룻밤 만에 끝내버렸다고 발표해버린 거예요. 수년간 쌓아온 인간의 노력이 한순간에 묻힐 위기에 처한 거죠. 수학계는 이 사건을 두고 굉장히 경멸적으로 지나가다 총만 쏘고 가는 식의 증명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내 공을 뺏겼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인난 연구팀의 목표는 그냥 증명을 끝내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수학을 더 깊이 이해하고 나중에 다른 연구에도 쓸 수 있는 어떤 지적인 기반을 만드는 거였죠. 그런데 오직 정답만 보고 달려드는 AI의 방식은 그 소중한 과정의 가치를 전부 파괴해버릴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이 회사가 지금은 프로젝트 리더들이랑 같이 팀의 공로를 제대로 인정해주고 또 AI가 내놓은 결과물도 더 다듬는 방향으로 협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 좀 팽팽한 긴장감은 있지만 어쨌든 협업을 위한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고 있는 셈이죠. 자, 그럼 이제 완전히 다른 이야기, 협력이 아니라 경쟁의 사례로 한번 넘어가 보죠. 거의 비슷한 시기에 다른 수학자 그룹이 AI의 순수한 문제 해결 능력을 한번 테스트해보기로 했어요. 자신들의 실제 연구 분야에서 아직 풀리지 않은 문제들을 AI에게 과제로 던져준 겁니다. 와, 근데 그 결과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구글 딥마인드의 AI 에이전트 알레테이아가 10개 문제 중에 무려 6개를 풀어버린 거예요. 이건 네로라는 전문가들조차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정말 경이로운 성공이었습니다. 단순히 답만 맞힌 게 아니었어요. 이게 진짜 대단한 건데 또 다른 AI는 전문가들이 그 증명을 보고 완전히 정확할 뿐만 아니라 상당히 아름답다고 극찬할 정도의 해법을 내놨습니다. 이 아름다움이라는 건 지금까지는 순전히 인간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거잖아요. 자,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결국 아주 불편한 질문과 마주하게 되는 거죠. AI가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척척 풀고 깊은 통찰력도 보여주고 심지어 수학적인 아름다움까지 느낄 수 있다면 도대체 인간 수학자는 이제 뭘 해야 하는 걸까요? 이건 비단 수학자들만의 얘기가 아닐 겁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곧 마주하게 될 질문일지도 몰라요. 기계가 나보다 내가 하던 일을 더 잘하게 됐을 때 우리는 과연 어디에서 우리 자신의 가치를 찾아야 할까요?
보통 이럴 때 두 가지 비유를 많이 들어요. 하나는 체스 선수, 또 하나는 음악가입니다. 수학자들을 체스 선수처럼 되는 걸까요? AI가 압도적으로 잘하지만 그래도 소수의 프로 선수는 남아있는 그런 틈새 직업처럼요. 아니면 음악가처럼 되는 걸까요? 미적인 즐거움을 주지만 늘 지원과 생존을 위해 싸워야 하는 분야 말이죠. 어느 쪽이든 썩 편안한 미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그냥 좀 어렵다, 위기다 이런 수준을 넘어서 수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다는 실존적인 위협인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AI한테 물어보면 다 되는데 학생들이 굳이 왜 수학을 공부하려고 할까요? 또 공대생이나 과학도들이 더 이상 전통적인 수학 강의를 들을 필요가 없게 되면 대학의 수학과는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요? 바로 그 기반이 통째로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냥 주저앉을 순 없겠죠. 우리가 살펴본 자료의 저자인 제레미 아비가드는 절망할 때가 아니라고 오히려 지금이 바로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주장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수학자들이 뭘 가장 잘하는지 다시 한번 떠올려야 할 때다. 바로 이겁니다. 핵심 주장은 아주 간단하고 명료해요. 기술 자체에는 어떤 목표가 없다는 거죠. 목표는 사람이 세우는 거잖아요. AI는 그저 수학이라는 거대한 세계를 탐험하기 위한 아주 강력한 새 도구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제안하는 게 바로 이 4단계 대응 방안입니다. 첫째, 구경만 하지 말고 AI 기술 개발을 직접 주도하라. 둘째, 다음 세대에게 이 새로운 도구를 현명하게 쓰는 법을 교육하라. 셋째, AI를 동료로 삼아서 인류의 가장 큰 난제들에 도전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론을 만들고 새로운 질문을 던지는 인간 고유의 강점을 살려서 진짜 수학자가 되라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두려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우주의 언어를 아주 유창하게 구사하는 새로운 존재가 나타났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에게 던져진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 새로운 존재와 함께 과연 어떤 새로운 대화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